고려 11대로 즉위한 문종은 열정이 넘쳤다. 먼저 조정의 구조조정과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돌아가신 왕께서 쓰시던 의상과 답도는 모두 금은으로 장식한 못을 사용하였고, 또 금실, 은실로 짠 개금으로 이부자리를 만들었으니 유사에 명하여 이것을 구리와 철, 능직과 견직으로 바꾸도록 하라. 그리고 궁에 쓸데없이 노는 궁인들이 너무 많다. 필요한 인원만 남기고 싹 다 줄이도록 하라. 문종은 황가 10여 명을 줄이고 내시도 20명에 한정하는 등 신하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제도도 시대에 맞지 않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고쳐보려는데 이건 누가 한번 해보겠느냐. 신료들이 두려워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자 문종이 한번 쓱 둘러보더니 이윽고 말을 꺼냈다. 오늘 당직 누구냐? 왕의 물음에 시중 최충이 나서 말했다. 신이옵니다. 좋다. 그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한번 진행해보아라. 짐이 즉위하고 첫 번째 실시하는 일이니만큼 기대가 아주 크다. 허니 일이 잘못되었을 시에는 짐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문종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최충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진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일을 맡긴 지가 언젠데 왜 보고를 안 하느냐? 안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보고를 드리려 했습니다. 한번 보자.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아. 괜찮다. 했는 데까지만 보자. 최충은 대략의 보고서를 보여주었지만 문종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초조한 최충이 물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문종은 대답하지 않고 읽기만 하다 이윽고 입을 열었다. 법률은 형벌을 판단하는 기준이니 명백하면 형벌이 억울하거나 지나친 것이 없고, 명백하지 못하면 형벌이 공평성을 잃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율령에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이 많아 매우 우려하고 있으니 여러 율관을 모아 다시 세밀하게 교정하여 적합하게 고치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의논하고 연구하여 형벌이 억울하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다시 써오겠습니다. 얼마나 걸리겠느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을 더 붙여줬으니 하는 김에 서업과 산업도 현실에 맞게 살펴보고 시정하도록 하라.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알아서 좀 하자. 네. 열정이 넘치는 젊은 군주 문종은 마음이 바빴다. 내가 하고 싶은 정치를 마음껏 하려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귀족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왕이신 광종폐하께서 하신 것처럼 채찍을 들어 힘으로 제압할 것인가? 아니면 성종께서 하신 것처럼 먼저 당근을 주고 살살 달래야 할 것인가? 문종은 당근을 택하였다. 1049년 5월 공엄전시법을 제정하였다. 관리들이 짐과 백성을 위해 일을 하려면 마땅히 생활이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짐은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줄 것이니 그대들은 짐을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하라. 신료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폐하의 하늘과 같은 은혜 신들이 어찌 다 갚겠나이까. 오직 분골세신의 마음으로 폐하를 모실 것입니다. 뭘 이 정도 가지고 난리들이냐. 줄 선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급한 토지는 대대로 상속이 가능하다. 앞으로 너희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취직을 못해도 먹고 사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신료들은 기뻐 어쩔 줄 몰라 그저 문종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하였다. 신들은 오직 폐하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귀족들의 마음을 다독인 문종은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법을 마련하였다. 먼저 제면법을 발표하였다. 선왕 때에는 유달리 지진과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많았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마저 무겁다면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런 고통을 겪는 백성들에게는 마땅히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을 마련할 것이다. 신료 하나가 물었다. 어떻게 감면하옵니까? 토지 1개월의 생산량을 10돈분으로 정하여 손실이 40%에 이르면 조를 면제하고 60%면 조와 포를 면제하며 70%면 조와 포와 역을 모두 면제한다. 왜 불만인가? 불만 있으면 그대들이 받은 땅을 백성들에게 좀 나누어 주던가. 불만이 있을 리가 있겠나이까. 저희들은 오로지 폐하의 뜻에 따를 뿐이옵니다. 또한 이달의 판하기를 무릇 주연에서 홍수와 가뭄, 병충해와 서리 때문에 곡식이 여물지 않는 농토는 촌전이 수령에게 아뢰고 수령이 직접 가서 조사하여 호부에 보고하고 호부는 3사에 보내고 3사에서는 공문을 보내 그것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 뒤에 또 그 계의 안찰사로 하여금 다른 인원을 파견하여 살피고 검사하도록 하여 과연 피해가 있으면 조세를 감면하도록 한다. 라고 하였다. 한편 민가의 한 도공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공음전시법으로 귀족들은 부를 대물림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저희들끼리 결혼하니 잘나가는 것들은 계속 잘나가고 나 같은 양민은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니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는가. 고려는 향, 소, 부곡이라는 특수한 마을이 있었고 그는 양인의 신분으로 그곳에 살았다. 농민들이 내는 세금은 물론 각종 수공업을 만들어 바쳐야 했는데 그는 도자기를 전문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관청이나 왕실의 부역에도 나가야 했으니 힘든 생활이 끊이지 않았다. 헤이 모르겠다. 한탄만 한다고 달라지겠나. 벽난도에나 가서 바람이나 쐬야겠다. 벽난도는 개경에서 이어지는 예성강 하구의 항구로 고려인들은 물론 송나라, 아라비아, 동남아시아, 일본 등에서 온 상인들도 빈번하게 왕래하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었다. 위치는 개경성의 서쪽 대문인 선인문에서 30리쯤 되었다. 특히 아라비아 상인들은 고려를 꼬레라고 부르며 거래했는데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코리아의 시초가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벽난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생활하고 물건을 거래하는 모습을 보니 도공의 답답했던 마음도 조금은 풀렸다. 종이 사세요. 송나라에서 어제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안 사요. 악기 사세요. 최고의 장인이 만든 명품 악기라 소리가 죽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악기는 무슨. 안 사요. 상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럼 이건 어떠시오? 청자였다. 도자기를 굽는 일을 하는 도공으로서는 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와 은은한 푸른 빛에 쫙 빠진 이 곡선 라인 지기네. 이거 어디 도자기입니까? 고려에서는 이렇게 못 만들 낀데. 메이드 인 송나라입니다. 얼마입니까? 하지만 청자의 가격이 너무 높아 도공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못 사요. 기껏 풀리나 했던 기분은 더 우울한 마음이 되어 도공은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도 일을 해야 하니 잠을 청해보았지만 밤새도록 청자가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새벽까지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다가 벌떡 일어나 말했다. 젠장 나도 도공인데 저깟 청자 하나 못 만들겠나. 내가 만들면 되지. 그날 이후 도공은 연구와 실패를 거듭하며 청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끝내는 성공하였다. 외국 상인들은 고려청자 특유의 수려한 빛깔과 디자인에 열광하였다. 도공은 마침내 떼부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송나라 사신 서궁이 시장을 방문하다 고려청자를 보았다. 후아 이것은 송나라의 청자와는 다른 특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군요. 얼마입니까? 도공이 싸늘하게 답했다. 비싸요. 서궁은 송나라로 돌아가 고려 방문기 고려도경을 발간했는데 중국인의 시각으로 본 고려의 문물과 풍습을 책에 생생하게 담았다. 원본에는 글과 그림이 함께 있었으나 편찬 후 원본이 유실되면서 그림은 사라지고 글만 남아있다. 고려청자는 참 아름다운데 파는 놈이 싸가지가 없어서. 이 고려도경을 참고로 하여 고려청자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시기를 약 1050년에서 1150년으로 추측된다. 한편 문종의 명으로 고려 형법의 기틀을 마련한 최충은 연일 이어지는 과다한 업무를 견디지를 못했다. 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이건 뭐 쥐꼬리만한 월급 좀 주고 사람을 쥐잡듯이 하이. 내 친구들은 은퇴하고 골프나 치고 등산이나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나이 72살에 내가 지금 이건 뭐하는 짓인가. 그는 하던 일을 집어던지고 문종을 알련하였다. 폐하, 신의 나이 70을 넘어 조정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라옵건대 그만 관직에서 물러났으면 하옵니다. 물러나면 뭐 할 건데? 조그마한 학원을 차리가 아들이나 가르치며 여생을 보낼까 하옵니다. 그게 어디 쉬운 줄 아나. 그 바닥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그 나이에 학원 차려서 되겠느냐. 밖에 나가서 한번 크게 말아먹어 보아야지. 아 공무원 때가 좋았구나 싶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킨 일이나 잘하거라. 폐하 신최충이옵니다.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사람들은 신을 해동공자로 부릅니다. 7대실록도 제가 만들었고 형법의 기틀도 제가 마련했습니다. 잊으셨습니까? 문종은 그래도 믿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나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좋다. 그럼 나가서 해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너라. 짐이 그대의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겠는가. 은근히 자존심 상한 최충은 단호히 말했다. 다시 돌아온 일은 없을 깁니다. 그런데 최충의 학원은 대박이 터졌다. 관직에서 물러난 최충은 개경송악산 아래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전국의 학도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최충의 제자가 될 것을 청하였다. 최충은 문화시중의 자리까지 오른 이름 있는 문신이니 과거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콕 집어주지 않겠나. 어떤가 나와 함께 송악산으로 가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나도 같은 생각일세. 열심히 배워서 다음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에는 우리 이름을 꼭 올리도록 하세. 전국에서 몰려드는 학생을 감당하지 못한 최충은 퇴직금을 탈탈 털어 새 학당을 짓고 9개의 교실로 나누어 각기 다른 과목을 가르쳤다. 이를 구제학당이라 부르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가 되었다. 문정은 은퇴하고 잘 살고 있다는 최충의 소문에 한편으로는 기뻤고 또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한번 찾아오지도 않는가. 잘해주긴 개뿔. 1062년 문종은 새로운 법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바로 법에 의해 억울함을 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삼원 신수법이었다. 내가 보니 각 관청마다 죄인을 신문할 때는 수령 지 맘대로 법을 해석하고 벌을 내린다. 어떨 때는 죄인이 잘생겼다 하여 무죄가 되는가 하면 어떨 때는 지 기분 좋지 않다고 무거운 벌을 내린다. 법의 잣대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거늘 이렇게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면 어찌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겠는가? 신료들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반드시 관은 3명 이상을 갖춘 연후에 죄수를 신문하고 국문하게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을 것이다. 이 또한 백성들에게 유리한 법이라 신료들은 반갑지 않았다. 문종이 말했다. 왜 탐탁치 않은가? 그런 것이 아니옵고 싫으면 내가 준 토지 반납하고 사표들 쓰시던가. 그제서야 신료들이 해맑게 웃으며 삼원신수법을 찬성하였다. 아주 좋은 법이옵니다. 당장 시행하겠나이다. 문종은 이렇게 귀족들에게는 적당한 당근을, 백성들에겐 합리적인 법제를 만들어 고려인 모두가 함께 어울러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문종의 넷째 아들 의천이 찾아왔다. 아바마마, 소자는 궁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종은 머리가 아팠다. 네 나이 겨우 11살인데 벌써부터 출가하여 스님이 되겠다니 그 무슨 소리냐? 아바마마께서 왕자들을 불러 묻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출가하여 복전이 되겠느냐고. 소자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웃자고 한 농담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어찌하자는 것이냐? 가서 쉬거라. 지금의 생각이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좀 더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하거라. 의천이 답했다.